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자, 오늘 CGN 1.98% 하락 1,300원 빠졌습니다. 64,4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보면요. 개인이 56,000주가량 매수를 해줬고 기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7,800주가량 매도, 또 이틀 동안 외국인이 매수했지만 오늘은 거의 5만 주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다시 24,000주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또 투신 쪽에서 32,000주가 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그래서 결국 거래도 확 줄어들고, 네, 어제보다도 또 거래가 줄어든 모습.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가 뭐 역시 진단키트 쪽으로 그닥 좋게 흘러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좀 특이한 뉴스로는 일본의 확진자가 10,000대 이하로 갑자기 급속히 떨어지는 모습과 또 남미 쪽에서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 FTA 승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 관련해서 주주분이 회사에 질의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요. 자, 그 전에 일단 오늘 NC소프트라는 그 게임 회사가 장 끝나고 나서 자사주 매입 소식을 알렸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시젠도 사실 코스닥의 그 10위 안에 드는 그런 큰 회사고 큰 종목이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 관련해서 300억은 상당히 좀 적은 금액이다. 좀 천억대에서 뭐 2, 3천억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 이 주가의 방어도 좀 되고, 아니면 그 대주주가 천종윤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금 시즌 주식을 취득하는 그런 뭐 공시라든가 이런 뉴스가 나와야 주가 반등에 그나마 좀 힘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너무 좀 두 기업이 비교가 돼서 일단 그 뉴스를 좀 다뤄보고 미국 FTA 승인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 최근 발매된 게임이죠.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면서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2주 만에 거의 40%가 넘게 폭락을 했는데, 자, 오늘 관련 뉴스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NC소프트에서 자사주 취득 소식을 알렸는데요. 왜 시즌과 비교를 하냐면은 이들은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데, 그 면에서는 참 NC가 부러울 뿐입니다. 연일 연중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NC소프트가 주가 방어에 나섰다. NC소프트는 7일 자사주 30만 주 1,899억 원 상당 매입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의 2천억 가까운 돈인데, NC소프트가 이 전 거래일보다 17,000원, 2.69% 하락한 61만 6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2주 전인 8월 24일이었죠. 84만 7천원 대비 27%가 하락했고, 2월 8일 기록한 연고점 104만 8천원보다 무려 42%가 빠진 주가입니다. 이 같은 하락이 지난달 26일 내놓은 신작 게임이죠.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흥행 실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출시 예정인 신작 리니지 W에 대해서 게임 이용자들이 리니지식 BM을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또 가하고 있고, NC소프트가 올해 고액 과금자인 핵과금러를 택한다는 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더해 불매운동, 트럭 시위까지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초에 CGN도 그 추운 겨울에 회사 앞에서 뭐 1인 시위를 비롯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트럭 시위까지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좀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같은 그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NC소프트가 자사주 매입에 나섰고 자기 주식 30만 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CGN도 마찬가지 이유로 자사주 매입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CGN은 자사주 매입하기 위한 그 공시가 상당히 오래 걸렸고 NC소프트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천정윤 대표가 코로나 사태에 맞춰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진단키트가 내놓아졌고, 그리고 그 진단키트가 지금 현재 65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고,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그 결정이 너무 느리게 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고, 어, 아무리 그 본인 스스로가 젊다고 생각을 하고 젊은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신중한 거와 오래 생각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미국 FDA 승인 관련 그 질문입니다. 사측에서 답변을 보내왔는데, 다시 한번 애써주신 주주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질문입니다. FDA 승인 지연, 독감 코로나 동시 키트가 올해 초 FDA 긴급 승인을 신청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승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년 코비드-19 긴급 신청은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승인이 됐는데 지금은 매우 많이 늦어지네요. 미국에서는 코로나 단일 키트보다는 독감 동시 키트로 진단할 것을 권장하는 만큼 승인이 지연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에 관한 답변은 아직까지 FDA 긴급 승인은 오픈되어 있지만 전 세계에서 밀려 들어오는 접수 건을 홀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FDA에서는 미국 코로나 상황에 따라 검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FDA는 집에서 자가 검사할 수 있는 제품이나 현장 검사 제품들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당사 제품뿐 아니라 대다수의 업체들이 기약 없는 검토 대기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에 대한 대비로 코로나 제품에 대한 정식 FDA 인허가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참고로 긴급 승인은 검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반면 정식 FDA 인허가는 검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약 없이 검토가 지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고, 두 번째, FDA 승인을 위한 진단 장비, 올 초 FDA 긴급 승인을 서머피쇼 장비와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라드사와 같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약 바이오라드사가 FDA 승인 장비가 아니라면 왜 자국에서 승인을 아직 안 받은 건가요? 이 질문의 답은 다른 국가 대비 미국은 인허가 장벽이 매우 높고 바이오라드사 또한 FDA 승인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올 6월 15일 바이오라드사와 체결된 계약으로 양사가 FDA를 위해 협력하며 빠른 시일 내에 다수의 제품을 미국에 런칭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에 긴급 승인받은 코로나 제품은 썸머피셔와 바이오라드 두 장비에 모두 적용되어 승인을 받았고, 이후 제출된 독감, 코로나 동시 제품은 바이오라드사 장비에만 적용된 제품입니다. 참고로 긴급 승인의 의미 자체가 정식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FDA를 받지 않은 장비에도 제품을 적용하여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자, 동시 키트 FDA 승인 신청 늦은 이유. 작년 하반기 독감 코로나 동시 키트가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FDA 승인은 6개월 정도 늦어져서 올해 상반기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독감 코로나 동시 키트의 미국 긴급 허가는 작년 9월 신청하였습니다. 유럽하고 다른 점은 미국의 경우 미국 현재 임상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어떤 제품이든 시간과 비용이 유럽 대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요. 자, 다음 질문은 글로벌 생산기지, 올해 독일, 미국의 생산기지 건설을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진척도, 건설 비용,
건설 완료 후 생산 캐파 및 비용 감소 효과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요? 해외 생산 기지 신건설 시 원료 수급은 원활한가요? 이 질문의 답은 해당 내용은 각국의 규정 및 상황에 맞춰 준비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과 공유할 만한 내용이 확정되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즌 의료재단과 사업 내용이 겹치는 시즌 의료재단과 합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답은 시즌 의료재단은 질병검사 전문기관으로 진단의학검사, 분자진단검사, 병리검사, 연구용 검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당사가 추진 중인 의료사업은 분자진단의 의료사업과 관련된 임상과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관련법에 적용을 받는 재단과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이 합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많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의료재단과의 합병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대부분의 회사가 언제 무엇을 이룰지 목표를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시젠 PCR 신속 키트 장비는 언제까지 완성을 목표로 한다. 해외 생산 기지는 언제까지 완료 예정이다. 특정 암 진단 키트는 언제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다. 목표일에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목표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데 시즌은 목표와 일정이 매우 두루뭉실합니다. 아마도 회사 직원들도 그로 인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업무 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및 일정을 제시하도록 회사 운영 방식을 변경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주 뼈 때리는 질문입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은 회사는 지난 3월 26일 정기주총에서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였고 해당 자료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 현재 준비 중인 사항도 있고 생각보다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향후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준과 성과 및 일정 등이 확정되면 최대한 공시, 보도 자료,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궁금증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드는 그런 답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노력은 하고 있고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진행 상태가 매우 더딘 것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의 미국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사주 매입 공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결정할 수 있고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보면 재벌 2세, 이제 3세 경영이 거의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CGN도 트렌드에 발맞춰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